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 한 전 미네아폴리스 경관 데릭 쇼빈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은 쇼빈의 2급 살해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 피고 앞에서 판사가 배심원단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matter as to count 1, unintentional second-degree murder while committing a felony, find the defendant guilty. 배심원단은 3급 살해 혐의와 2급 과실치사 등 기소된 다른 2건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어제 검찰과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마친 직후 12명의 배심원단은 모처의 호텔에 모여 합의 도출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배심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합의 불일치로 쇼빈이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다소 이른 11시간 만에 배심원 합의가 도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유력하게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3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심원단 전원 합의로 3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쇼빈은 아주 오랜 기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2급 살해 혐의의 경우 최대 40년형, 3급 살해 혐의는 최대 25년, 2급 과실치사 혐의는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피고 데릭 쇼빈은 큰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이 청구했던 보석 청구도 법원에 의해 기각당하면서 쇼빈은 다시 수갑을 찬 채 차가운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They would move to have the court revoke the defendant's bail and remand him into custody pending sentencing. Bail is revoked, bond is discharged, and the defendant is remanded to the custody of the Hennepin County Sheriff. 판사는 배심원 판결에 따른 최종 선고를 앞으로 8주 안에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소 혐의에 대한 선고 형량을 모두 합산하는 미국 재판 특성상 쇼빈은 장기간 가석방 없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2달 뒤 선고가 내려지면 플로이드 사망 이후 1년 넘게 끌어온 쇼빈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항소가 확실한 만큼 향후 재판을 향한 미국과 전 세계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미 전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만일의 과격 시위와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기소 혐의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 또 궁극적인 목표인 경찰 개혁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른 혐의로 체포된 데릭 쇼빈 전 경찰의 판결은 흑인 인권단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데릭 쇼빈 전 경찰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인권단체는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I'm super grateful that this is the verdict and that we can now move to the next case with joy and hope and optimism and strength. That's what I'm grateful for right now. 그러나 한편에서는 플로이드가 불쌍하다며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인권단체는 이번 판결은 수많은 흑인 사망 사건 중 하나라며 한 번의 사과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1심 결과에 불과해 2심은 변경될 수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찰의 살인을 멈출 수 있는 해결책을 요청했습니다. We need to see an overhaul of this entire system to protect and preserve black bodies. 오늘 법원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체포 당시 경찰의 또 다른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플로이드가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하자 여러 명의 경찰이 함께 차에 태웁니다. 영상을 보면 플로이드는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제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데릭 쇼빈 전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기 전부터 플로이드는 울며 숨을 쉴 수 없고 손목이 아프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장면 등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새로운 바디캠 영상에 분노한 인권단체는 지금도 경찰에 의해 흑인 사망자는 속출하고 있다며 미니애폴리스와 워싱턴 DC 등을 시작으로 다시 전국적인 시위대 집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를 비롯해 각 지역 사회는 소요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만일의 소요 사태에 대비해
국방부의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도 또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9분경 뉴욕 롱아일랜드의 식료품점 스탑앤드샵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과거에 이 식료품점에서 근무했던 30살의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용의자가 쏜 총에 가게에서 일하던 49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다친 다른 직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곧바로 용의자를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총을 든 용의자는 현장에서 빠져나와 프리웨이 방향으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인근 지역을 폐쇄하고 수색에 나선 결과 오후 3시경 용의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We do have a person of interest. A person of interest. His name is Gabriel DeWitt Wilson. 이날 총격은 식료품 내 점장 사무실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료품점 내부에는 200여 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시안 증오 범죄 해결을 위해 의회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아시안 증오 범죄 방지 법안을 오는 21일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행여 나올 수 있는 반대표를 의식해 미리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코리아타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척 슈머 대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here because there has been a terrible and deeply troubling uptick in anti-Asian hate crimes here in New York and across America. And we are saying no more. We are saying very simply to America, to New York, to the world, stop Asian hate. 슈머 대표는 또 아시안에 대한 증오는 미국답지 않다며 오는 21일 상원에서 열리는 증오범죄 방지법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당에 대한 이슈가 아니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증오범죄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stand together because our community is scared, we are terrified. People are telling their grandparents and their parents not to go outside. People are telling their children not to go play outside even though the weather is nice. 민주당 소속인 일본계 히로노 상원의원과 대만계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가 증오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당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역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반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실제 증오범죄 예방 효과는 없이 민주당의 메시지만 전파하는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대대적인 노숙자 지원 대책과 함께 기본소득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미 전역 대도시 가운데 시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에리카 세티 시장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합니다. 어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시정부가 조건 없이 개별적인 현금 지원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2,000가구입니다. 모두 2,400만 달러의 시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국 대도시 지원 규모 중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이루어집니다. LA시는 저소득층 가정에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원하면 사회적인 안정감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시가동 문제가 해결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수입 절벽에 부딪히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빈층들을 위한 시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했고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에릭 가세티 시장은 5천여 개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5,000 규모의 수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혜 대상은 팬데믹 사태로 문을 닫아 큰 손실로 이어진 사업체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는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13억 5천만 달러의 비상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LA시 거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 법안들이 속속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대학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을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선언하는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대, 예일대는 교수진과 모든 학생이 가을 학기 대면 수업에 참여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볼링거 총장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과 함께 올 가을 학기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만 대면 수업에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정했다고 성명을 내고 컬럼비아 대학 내 3곳의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학생들과 가족들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넬 대학과 시라큐스 대학은 이달 초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했으며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 역시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 대학과 맘머스, 몽클레어, 라마포 등 9개 대학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의 한 관계자는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것이 아니고 긴급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로스쿨 글렌 코언 교수는 대학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며 해당 대학이 소재한 주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접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분의 1 정도로 전국적으로 나타난 5분의 1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백인과 아시안 응답자들은 백신에 대해 강한 믿음을 보인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계 응답자들은 불신이 더 많았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연봉 10만 불 이상의 소득자들의 백신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5만 불 소득 이하의 뉴요커들이 더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대차의 SUV 모델인 신형 투싼 미디어 시승회가 오늘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 선보인 2022년형 투싼은 4세대 모델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고 동급 SUV 중 처음으로 원격 시동,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현대의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신형 투싼은 앞선 모델과 달리 엘라베마주 현대차 공장에서 메이드 인 USA로 생산됩니다.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N9 모델에 더해 향후에는 N 모델 출시도 계획 중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한인타운 8가와 윌튼에 자리한 호산나 장로교회에서 코로나 무료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무료 검사는 내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이어지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호산나 교회 측은 매주 정기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치러진 오스카 여우조연상 예측 투표에서 영화 미나리에서 열연한 윤여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골드더비에 따르면 윤여정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했으며 빠른 속도로 회전하던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으며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는 탑승자가 없었으며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두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BTS 세트를 출시합니다. 맥도날드가 한국 연예인을 메뉴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TS 세트는 다음 달 26일부터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 선출시된 후 세계 50개 국가로 판매가 확대됩니다. 애플이 독자 설계한 M1 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맥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아이맥은 두께가 11.5mm 정도로 얇으며 소음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색상은 기존 모델과 달리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두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